한 끼 마음껏 먹기 7일차입니다. 아침 한 끼로 회춘하기. 오늘 체중은 제가 키가 172입니다. 66.1kg. 어제보다 900g이 빠졌습니다. 거의 1kg가 빠졌죠. 어제는 67kg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잠깐 제 첫날부터 체중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7일차까지. 자, 시작 전에는 이제 68kg가 나왔습니다. 68kg일 때도 제가 하루 2끼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이 1일차 67.7, 2일차가 67.3이었습니다. 3일차가 66.8 계속 줄었죠. 근데 4일차에 갑자기 67.1로 갑자기 이렇게 한 300g이 늘었습니다. 도로. 그러다가 5일차에 66.5가 나가서 한 600g이 확 줄었죠. 그리고 어제 6일차에 67kg로 500g이 확 늘었죠. 아, 이거는 저도 원인을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변수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일차 오늘은 66.1입니다. 그러니까 900g이 거의 1kg가 빠졌죠. 어제보다. 어제가 사실 너무 올라갔어요. 이게 비정상이었는데 다시 이제 정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8kg에서 거의 지금 66kg죠. 7일차에 한 2kg 빠졌네요. 이렇게 계속 빠지면은 큰일 나겠죠. 이제 저는 65kg 이하로 빠지면은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을 취해서 더 이상 안 빠지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저는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 나머지 거는 이미 제가 늘 하던 거니까 빠른 시간에 마치고 간헐적 단식의 유익한 점을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자, 매일 물 2리터 마시죠. 참 이게 중요하죠. 물이 사실 우리 생명입니다. 이렇게 8잔이죠, 총. 오늘 아침 식단입니다. 소고기 장조림, 카레, 잡곡밥. 카레가 여러 가지로 집에서 만든 거라서 이렇게 상점에서 가게에 사온 그런 카레가 아니고 집에서 다 이 집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서 그런 카레 아주 맛있게 오늘 먹었습니다. 이 카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 떡볶이 아침에 저는 음식 종류를 안 가립니다. 저는 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실컷 먹습니다. 일단은 한 끼 먹으니까 한 끼 먹는 거에 어떤 특권이라 할까요? 떡볶이는 떡볶이인데 이게 떡볶이인지 양파볶이인지 양파가 굉장히 많아서 오뎅, 양파, 다시마, 당면 이런 걸 넣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실컷 먹었습니다. 이것도 실컷 먹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고 달걀 1개, 키위 1개, 숙주나물 이거 오늘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숙주나물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요새 그 집사람이 요리 솜씨가 늘어서 그런지 제가 입맛이 변해서 그런지 아주 맛있게 무슨 요리 먹듯이 이렇게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고 심심하게 슴슴하게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유산균 제가 늘 마시는 겁니다. 비타민 C 1000mg, 프로폴리스 이렇게 했고 걷기 오늘 저녁에는 1시간 15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시장도 보고 등등 해서 제가 또 별도로 운동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합해서 한 1시간 15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1세트 했고 음식 종류 양이 됐죠. 오늘 느낀 점 어제와 똑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녁 8시 48분인데 공복감은 있지만은 허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것은 허기가 지고 힘이 빠지면 제가 아까 걷기 운동할 때도 걷기도 꽤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저 혼자 그러니까 전혀 힘이 오히려 몸이 가벼우니까요. 더 좋습니다. 운동하기가 기운 넘치죠.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쭉쭉쭉 해서 간식 안 먹고요. 저는 그야말로 딱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싹 해버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해방입니다. 아싸 해방이다 이렇게 돼서 식욕이 줄어드는 거 참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일일 2식 할 때보다 제가 일일 1식 하니까 식욕이 확 줄어들어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이 방송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일일 2식 할 때는 저녁에 대한 유혹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일일 1식을 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서 그런지 뭐 음식에 대한 생각이 확 좀 이 아침 먹고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게 뭐랄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다고 뭐 그런 게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렇게 마치고 오늘은 그 간헐적 단식의 유익한 점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의 유익 1. 체지방 연소와 자가 포식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식을 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 대사가 합성 모드에서 분해 모드로 바뀐다. 즉 단식 후 12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의 분비가 급격히 떨어져 몸이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16, 24시간 사이에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 자, 인슐린은 뭐 이제 다 잘 아시는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은 현대판 비만 호르몬이죠. 원래 그런 호르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는 진짜 좋은 호르몬이죠. 우리 그 음식물을 이렇게 당을 이 세포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을 못해서 이제는 세포로 전달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저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슐린이 없으면은 지방이 분해 모드로 이게 바뀝니다. 근데 인슐린이 많으면 지방 분해가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단식 후 12시간이니까 한 끼 단식하는 분에게 해당이 되겠죠. 한 끼 단식을 하면 보통 한 16시간 정도 이제 그 밥을 안 먹는 게 되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특히 16, 24시간 이건 이제 하루 한 끼 먹는 분, 1일 1식 하는 분에게 해당이 되겠는데 이때는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하답니다. 인슐린은 뭐 거의 없을 테니까 이때는 그래도 인슐린이 조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서서히 지방이 타기 시작하다가 이때 피크를 이룹니다. 그리고 24시간 지나버리면 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이게 24시간이 상당히 하나의 분기점인데 1일 1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해당되고 참 좋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살이 빠지는 가장 첫 병이 이건데 물론 저는 살 빼기 위해서만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적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가포식 이거 이제 뭐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밝혀서 2013년에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외부 아미노산이 고갈되었을 때 영양분이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식 상태죠. 고갈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밥을 많이 음식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필요 없던 그런 새로운 단백질들을 합성해내야 한다. 이때 자가포식 작용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세포 내 방대한 단백질들을 비특이적으로 분해함으로써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예, 드디어 이제 눈을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 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일주일간 시장을 안 볼 리가 없겠지만은 일주일간 시장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가 일단 막 비기 시작하겠죠.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냉장고 내에 막 썩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제거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음식을 맨날 시장을 봐온다. 맨날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냉장고를 뭐 돌볼 여가도 없을 뿐더러 필요가 없죠. 맨날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니까. 옛날 음식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냉장고는 나중에 썩어 나가는 거죠. 이제. 예. 자, 하여튼 이게 뭐 그 말하고 약간 비슷할 겁니다. 아마 꼭 같지는 않지만은.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세포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세포 내 물질의 손상, 단백질 중합체 등을 자가 포식 작용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세포 기능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즉 자가 포식 작용은 세포 내 손상을 제거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하고 결국 생명체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노화를 억제하고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 자가 포식 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뭐 거의 모든 논문들이 여기에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의학적인 하나의 그 주제가 주어지면요, 거기 찬반이 있게 마련인데 이거는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섭취가 이 자가 포식 작용을 끄는 스위치라면은 단식은 이를 켜는 스위치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야지, 최소한 12시간은 지나야지 이게 자가 포식 작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인체가 공복 상태에 접어들어야 자가 포식 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배에 뭔가 음식이 잔뜩 있으면요, 그거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가 포식 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12시간 정도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음식이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제 이 각종 소화기관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소위 이제 뭐랄까요? 뭐 명상까지는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건 틀렸구나, 이건 고장났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뭔가 좀 비어 있어야지 냉장고를 청소를 하지, 냉장고가 꽉꽉 들어차 있으면은 어떻게 청소를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리하여 단식은 체지방과 체중 감소, 이거는 이제 뭐 장점이죠. 다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골격량 유지, 혈당 수치 감소, 인슐린 수치 감소, 지방 분해, 만성 전신염증 감소, 세포 청소 정대 등의 일을 수행하는 건강도우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